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더군요.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는 이제 조금 감흥이 별로 없는 편이고요. 전일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나스닥이 이날도 지치지 않고 한 번 더 업사이드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요. 일단 우리 금요일장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숨고르기가 나왔지만 미국은 그동안에 이제 아시아나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조금 처져 있던 것과 달리 나스닥하고 기술주의 탄력이 붙으면서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이 배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도 뜨거운 것처럼 미국의 나스닥도 요즘 들어서 상당히 뜨거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현재 상승폭이 어느 정도 피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뚫고 나서도 보시다시피 금요일 추가 상승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상승 탄력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실적 효과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실적이 또 아주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이제 기술주 네임밸류로는 거의 3탑 안에 드는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들어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당 손실을 냈는데 마감후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날 정규장에서 14.13% 순간 급등을 했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상한가 제한폭 정도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존의 실적은 비록 손실을 냈지만 향후 이제 어떤 투자에서 뽑을 것들이 많다. 아니면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투심이 금요일 날 작용을 했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솔직히 이제 더 이상 혁신이나 크게 먹을 건 없다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또 스마트폰도 최근에 거의 망하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중에서도 역시 악재보다는 호재에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는 좀 사줘도 되겠지 혹은 불확실성 해소다 이렇게 해서 숏 포지션을 접고 숏 커버로 10% 넘게 상승. 그 다음에 구글도 역시 예상을 하회하긴 했고 광고 매출이 조금 많이 전 분기보다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 역시 악재보다 호재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 시장이 3%대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여기다가요,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이제 펀더멘탈 지표도 중요한데요. 마침 또 이번 주에 FOMC가 있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 지표들에 대한 해석이 또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3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내구재라는 것은 사용 연한도 길고 가격도 다른 소비재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경기 선행성을 갖죠. 기업들이 내구재 주문만큼은 향후 업황 확대에 대한 확실한 어떤 기대가 있을 때만 지출을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3월 내구재 주문 신규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예상치 0.6%를 66에 36, 6.6% 정도, 6.6배 정도 상회하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잖아요. 저 정도면.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내막을 보고 나니 가격 비중이 너무 큰 이런 항공기 쪽에 특히 국방용은 112%, 그 다음에 비국방용은 30.6%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신규 주문 내구재가 부풀려졌다. 그럼 이거를 항공기를 제외하고 나니까 결국 마이너스 0.5%가 나왔더라. 그래서 이거는 예상보다 마이너스 폭이 컸고 전월보다 낙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계속 기업들은 달러 강세나 아니면 어떤 연준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축 경영과 고정 투자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요. 이거를 외신에서도 내구재 주문 명목상으로 헤드라인 넘어만 봐서는 서프라이즈였지만 알고 보니까 착시 효과였다고 해서 좋다 말았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연초에 한파와 폭설이라는 날씨 탓이 제거되고 나서도 특별한 기저 효과가 없는 걸로 보니까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경기 회복 탄력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FOM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월 금리 인상선은 이제는 땅에 꼭꼭 묻어둘고 발로 밟고 덮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이제 이런 식의 좀 역설적인 해석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아로 돌아와서 상해지수 좀 볼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 역시 상해지수 좀 조정을 받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400선에 육박했던 상해지수가 20포인트 정도 조정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뭐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증시 격언도 있지만 반대로 진짜 이렇게 시장이 탐욕과 어떤 과열로 비이성적인 과열로 물들어 있을 때가 상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JP모간에서 또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Little appetite. 거의 뭐 동기부여가 없다. 상해지수에 지금 가담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월가 선수들도 부담이라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은 후광통에 따른 유동성 유입이 확실히 이제 늘어난 것은 요 지점에서 포착이 됐지만 MSCI하고 월드 인덱스 ETF를 보면 오히려 후광통 이후에 중국 주식 비중은 마이너스로 소폭 좀 감소를 했던 걸로 나와서 후광통으로 들어온 유동성을 오히려 해외 펀드들은 팔고 나가는 좀 이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중국 상해지수 앞에서 보신 대로 이제 4,400포인트, 특히 4,000 돌파하고 나서 피로감이 있을 법도 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10%를 올라오는 데 있어서 정말 순식간이었단 말이에요. 강세장하고 이렇게 해외 자금 유출이 동시에 포착 중인데 도대체 뭐가 힘겨루기 해서 이길 것이냐, 뭐가 오를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사람은 불리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This guy is still bullish. 과일 뭐 행상이 뭐 직업이 귀천은 없으니까 어쩌다는 건 아니지만 그 뒤에다가 이렇게 노트북을 놓고서 데이트레이더인가 봐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중국의 이 스테이트 오운드, 그러니까 이제 국영기업 하나가 디폴트가 났고 그 전에 카이사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 하나가 또 부도가 났는데, 이제는 이제 이 중국의 어떤 뭐 금융시장, 자본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국의 디폴트를 미국에서 달가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 카이사의 이 디폴트가 뉴욕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희한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사 카이사가 돌아오는 채무를 변제를 못해가지고 결국 디폴트 선언을 한 게 지난주였는데, 이게 이 중에서 채무 불이행 이 채무가 전부 달러로 발행한 달러 채권이었었다네요. 이 카이사가 지난해 2014년 뉴욕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자금 규모가 30억 달러 정도 된대요. 예? 이렇다네요. 이게 이상하게 물렸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의 어떤 이 회사채 시장 혹은 부동산 채권 시장의 디폴트를 마음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이 미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또 이게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갔다가 유럽으로 가서 이제 주말에도 특별한 진전이 없었던 그리스 디폴트 관련된 얘기를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그야말로 스케어리 캘린더, 무서운 달력, 무서운 일정. 지금 뭐 5월달 달력만 봐도 이제 이번 주면 5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뭐 지금 뭐 매우 복잡합니다. 그 중간에 뭐 유로그룹 미팅도 있고 뭐 이제 돈 내기 전에 하루 전날 있는데 여기서 타결이 안 되면 여기 채무 상환 못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이제 물려 있고 7월 달까지 막 줄을 이어서 있는데요. 이렇게 바로 그 채무 상환 기일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뭐 유로그룹 회담, 뭐 트로이카와 면담 이런 식으로 자꾸 한 번씩 고비를 넘기는 요 땜질식의 자금 지원이 결국은 채무 상환으로 가는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 디폴트가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임박해가지고 갑자기 터질지 어쩔지를.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그렉시트의 시장 여파를 도저히 예측 불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 무서운 시나리오로 시장을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게 결국은 ECB든 뭐 유럽연합이든 독일의 영향력이 큰데요. 로이터를 보니까 그리스 디폴트 방지에 대해서 플랜 B를 고안 중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괜찮겠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자세한 설명을 보니까 그리스 측에서 들으면 완전히 막 뒤집어질 정도로, 이게 그 동서독
통일할 때 89년도에 요때 고안했었던 재정 안정 계획과 유사하다 그러는데 왜 이게 그리스 입장에서 뭐 어마어마한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플랜이냐면은 이 리유니피케이션이라는 게 통일이란 단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가 독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은 약간 식민지를 당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리스가 이제 하도 섬도 많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중세 시대 때 이 왕정을 이제 수립해가지고 첫 번째 왕정을 독일 사람이 와서 왕을 했을 정도로 그리스하고 독일은 어떻게 보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이 이렇게 동서독 통일 당시에 이 플랜 B를 활용해서 그리스 디폴트를 막겠다고 하니까 그리스는 이것도 무슨 경제 식민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써먹기도 쉽지 않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도 그랬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간밤에 일부 열렸던 뭐 중동 증시 다 특별한 뭐 이변은 없고 다 안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번 주에 있을 FOMC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포죠. 여기서 비둘기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점 때문인데요. 그 증거가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경제 지표가 안 좋았던 것을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앞당기지 못할 것이라는 비둘기파적인 해석으로 의역하면서 0.37% 달러 인덱스 하락했고요. 지난 3월 FOMC 전에 이 단기 고점이 MSCI 한국 지수의 단기 저점과 맞물리면서 정확한 역동 조화가 나왔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꿈틀했다가 다시 꺾어지는 구간이 한국 증시 외국인 매수세를 관장하는 MSCI 한국 지수의 레벨업 구간으로 이렇게 정확한 역동 조화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러브콜은 하루아침에 이게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특히 이번 주 FOMC에 대한 비둘기파적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연준은 시무룩. 이거 경제가 이게 또 살아나지 못하고 이게 또 소프트 패치에 빠지는 건가. 우리도 이거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우리도 흙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돈 걷어들이고 채권을 또 매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준은 시무룩하고 시장은, 이제 연준이 또 조기 금리 인상을 밀어붙이지 못할 경제지표 부진이 나왔구나. 우리의 지원군 든든하다. 이렇게 의기양양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글쎄요. 이런 아이러니한 투심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정말 이렇게 계속 스포일드 차일드처럼 버티다가 언제 한번 뜨겁게 매를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의 유동성 장세는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MSCI 한국지수 지난 금요일 마감 상황 보시죠. 0.45% 소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요일하고 금요일은 한국 증시를 후반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를 못 따라가서 부진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증시의 소폭 숨고르기 마감을 후반영했다고 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새로 우리 증시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외국인은 아직도 상방의 어떤 지원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 근거는 바로 달러 약세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번 주 있을 FOMC에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